부자와 외국 자본을 몰아내면 왜 나라가 가난해지고 그때 오히려 이득을 보는 세력이 존재하는가?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정치적 동기, 권력 유지 목적, 사회적 불만, 누적 정책 실패, 대외 관계의 악화 등 복합적인 요소가 뒤엉켜 있다. 특히 부자와 외국 자본을 적대시하고 몰아내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민중을 위한 정의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특정 집단에게만 막대한 권력을 안겨주는 결과를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가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살펴본 부자와 외국 자본 축출 과정.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높은 소득과 안정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외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활발했다. 그러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자와 외국 기업에 대한 강한 반감이 정부의 핵심 노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했다. 부자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이 베네수엘라를 착취하고 있다는 서사가 정치적으로 큰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부유층의 자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상당수 기업을 국유화했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 변경과 중대한 규제를 부과하며 사실상 철수를 유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정의로운 정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경제 기반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서 기술 투자와 일자리가 사라졌고 국내 기업들도 정부의 압박과 통제 속에서 혁신 의지를 잃었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운영되었고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은 점점 무너졌다. 왜 이런 정책을 펼치는가?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 부자와 외국 자본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높은 대중적 지지를 얻는다. 경제적 불만이 쌓인 사회에서 부유층과 다국적 기업을 비난하면 정치 지도자는 손쉽게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을 만들어 대중의 불만을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자들이 국민을 착취한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 압수 조치, 외국 기업의 자산 몰수, 부유층에 대한 고율 과세 등이 순차적으로 강행되었다. 대중은 처음에는 이러한 정책을 박수로 맞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왔고 부유층의 탈출, 외국 자본의 철수, 자본 시장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가가 가난해질수록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가? 권력을 장악한 소수 정치 엘리트 그룹. 나라가 가난해지면 대부분의 국민은 손해를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혼란 속에서도 확실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 바로 정권 핵심 권력층이다. 이들은 경제적 파탄이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첫 번째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중은 정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식량 배급, 의료 지원, 보조금 지급과 같은 생존을 위한 국가 의존도가 상승하면 국민들은 정권에 반대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순응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제적 혼란은 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명분이 된다. 치안 악화와 혼란을 이유로 더 강한 국가 권력이 정당화되고 반대 세력은 내부의 적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장악한 그룹은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언론, 사법부, 행정기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한다. 세 번째로 통제된 자원 배분권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석유 기업 국유화 이후 석유 판매 수익이 특정 정치 세력 내부로 흘러들어갔다. 외국 자본이 사라지고 경쟁이 없어지자 자원을 관리하는 권력층은 거의 무제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자본을 내쫓으면 생기는 구조적 문제. 외국 자본은 단순히 돈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 투자 환경, 경쟁력 등을 함께 가져온다. 그런데 이 자본이 모두 떠나면 국가 경제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로 기술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외국 기업의 기술 의존도가 높았는데 외국 기업이 철수하면서 정제 설비 유지 보수 기술 개발이 중단되었다. 결국 석유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둘째로 투자 환경이 붕괴되면 국내 기업도 성장할 수 없다. 자산 몰수, 국유화, 계약 파기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 국가에는 누구도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멈추고 실업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셋째로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발생한다.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화폐를 찍어낸다.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은 세계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가 되었으며 가치가 떨어진 화폐는 국민의 삶을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부자와 기업을 축출하면 자본이 사라지고 경제는 멈춘다. 부유층이나 대기업이 모든 국민에게 좋은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는 일정한 자본 축적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자를 몰아낸다는 명분은 대중적 분노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 도피와 기술 유출을 발생시킨다. 경제가 무너진 뒤 정부는 자신들이 만든 혼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 통제 선전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유층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으로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결과 국내 자본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기업가 정신도 사라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없었고 청년층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떠나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자와 외국 자본을 몰아내면 일시적으로 공정한 나라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집단은 서민층이다. 물가 폭등, 일자리 감소, 사회 서비스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며 생존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고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정권 핵심층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특권적 접근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거리가 멀다. 경제가 붕괴된 후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 무너진 경제 체제에서는 두 가지 심리가 퍼진다. 하나는 공포이고 다른 하나는 체념이다. 공포는 정부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고 체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서 생긴다. 이 두 심리가 결합하면 국민은 정권에 저항하기보다 침묵하게 되고 권력층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킨다. 즉, 국가의 빈곤은 국민의 고통이지만 권력자에게는 더 큰 통제력을 의미한다. 결론. 부자와 외국 자본을 몰아낸다는 정치적 구호는 단기적으로는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성장 기반을 붕괴시키고 경제적 혼란을 만들며 그 혼란의 이득을
보는 세력은 항상 정권의 핵심 권력층이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외국 자본의 철수, 자산 몰수, 기업 국유화, 기술 붕괴, 초인플레이션, 국민 생활 파괴라는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산된 과정이었다. 이 사례는 특정 국가만의 이슈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 비슷한 정치적 전략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자와 외국 자본을 적으로 규정하는 서사가 반복될 때 그 뒤에는 대중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가난해질수록 국민은 약해지지만 권력을 쥔 소수는 더 강해진다는 역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